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자, 댓글 소개하겠습니다. 딸에 대하여 방송 들으시고 닉네임 작은 쓰시는 분께서 딸에 대하여의 줄거리와 시점 같은 걸 들으니 곧 개봉할 영화 환절기와 비슷한 점이 많네요 라고 짧은 댓글 주셨습니다. 영화 환절기가 뭔지 우리 몰라가지고요. 또 찾아봤죠. 그랬더니 이동은 감독의 영화고요. 배종옥 씨 등등이 출연을 하시는데 고3 아들을 키우며 남편과 떨어져 사는 미경, 그리고 그 아들은 엄마에게 그리 살가운 편이 아니지만 착한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이 친구를 데리고 와서 함께 지내게 된다. 말수가 적고 어두운 표정의 청년이다. 그러면 그 아들하고 아들 친구하고가 사귀는 사이냐?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둘이 같이 여행을 떠났다가 사고를 당해서 아들은 식물인간이 되고 그 아들 친구는 멀쩡하게 살아 돌아온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 둘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 동성애 관계였군요. 처음에는 몰랐지만. 그러니까는 컨셉이 딸에 대하여는 이제 동성애자인 딸과 그 연인을 바라보는 엄마 이야기라면 환절기는 동성애자인 아들과 아들의 연인. 근데 심지어 아들은 식물인간이 됐어. 그래서 뭔가 약간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는. 그렇네요. 환절기 언제 나온 영화예요? 이제 개봉이 되는 영화인가요? 2월 22일에 개봉한다고 합니다. 네, 혜니 또 소개를 안 했구나 우리가. 안녕하세요, 혜니 이혜선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분들이 자꾸 절 소개하는 걸 까먹으시거든요. 그게 아니라 댓글 소개한 다음에 오늘 책 처방하는 날이니까 혜니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했죠 우리는. 그러시고요. 제가 그런 또 거였어요. JYP 기쁜 뜻을 모르고 오늘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깜짝 소개로 이렇게. 오늘은 요거 편집 없이 그대로 내보냈으면 좋겠습니다. 2월 22일 날 개봉 예정이고요. 2월 22일에 요 환절기란 영화 개봉하는데 안 그래도 기사 중에 하나가 그 딸에 대하여라는 책이랑 이 영화랑 이렇게 같이 거론을 해놨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혹시 좀 두 작품이 연관이 있나 싶어서 찾아봤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환절기는 일종의 아들에 대하여 뭐 이런 책이군요. 네. 자, 다른 댓글 하나 소개 더 네, 할까요? 닉네임 화이팅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정말 감사해하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YG가 추천하신 쌀과 소금호 시대를 빌리러 갔다가 추리 소설인 케미스트를 우연히 같이 가져왔는데 이 책이 완전 최고네요. 할렘 코벤처럼 긴박하게 이어지는 전개와 바로 뒷장의 내용도 알 수 없는 반전으로 탄탄하고 리차일드처럼 군더더기 없는 액션으로 생동감 넘치고 테스 게리첸처럼 여성 특유의 섬세한 심리 묘사가 뛰어나요. 게다가 전체 분위기가 칙칙하거나 뒤틀리지 않으면서도 무게감이 있고 개성 있고 매력적인 주인공까지. 모르는 작가라 찾아보니 트와일라이트 작가라네요. 유유. 편견 없이 꼭 읽어보세요. 트와일라이트 작가에게 저희가 편견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군요. 애청자가 확실하시군요. 편견 안 갖고 있습니다. 그냥 안 읽을 뿐이고. 안 읽는 이유도 뭐 특별히 그걸 싫어해서가 아니라 두껍더라고요. 그건 너무. 그리고 별로 안 좋아하는 장르. 제가 이제 SF의 판타지 계열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트와일라이트 작가가 스테프니 메이어죠. 네. 근데 저는 트와일라이트를 안 읽었는데요. 저 약간 그 뱀파이어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건 비슷하군요. 네. 근데 저는 그건 읽었어요. 그 스테프니 메이어가 트와일라이트 쓴 다음에 호스트라고 하는 SF 소설 비슷한 걸 쓴 적이 있어요. 네. 그것도 여기 화이팅님께서 말씀하신 케미스트만큼이나 재밌을 것 같지는 않은데 케미스트가 훨씬 재밌을 것 같은데 그 호스트라는 책도 굉장히 설정이 되게 독특합니다. 오, 단순한 뱀파이어물이 아닌가요? 아니, 뱀파이어물이 아니에요. 제가 SF 소설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구를 외계인이 이제 그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외계인이 정복당한 지구와 이제 반군, 이제 미처 외계인의 그 영향력 하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들 사이의 이야기인데 외계인이 지구를 접수하는 방식이 너무나 특이해요. 어떻게 접수를 하나요? 그러니까 그들은 약간 기생충 같은 존재예요. 근데
의식에 접근을 해서 네. 기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겉은 우린 사람들이랑 똑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 안에 이제 외계인이 하나하나씩 이제 숙주되어 가지고 이제 있는 거죠. 호스트라고 해야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제목이 호스트인데 네. 그 숙주인 이제 자기 숙주인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이제 네. 살아가는 겁니다. 오. 근데 이제 어떤 여성의 몸에 들어간 그 외계인과 실제 그 원래 그 여성이었던 네. 그 자아가 약간 융합이 되면서 어머. 생기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 그러니까 그 전에 사랑했던 사람들 네. 그리고 이제 또 인간의 정체성 때문에 막 생기는 여러 가지 외계인의 정체성과 인간의 정체성의 혼란 뭐 이런 얘기들을 잘 버무려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테프니 메이어가 약간 스토리텔링에 꽤 장기가 있는 작가구나라는 걸 느꼈었는데 네. 그래서 케미스트의 소설 존재는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화이트님께서 이렇게 추천을 하시니까 언제 한번 읽어보고 재밌으면 책걸상에도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저 순간 YG 말씀 들으면서 생각난 건 두 분 어떤 한 작가가 뱀파이어물을 소재로 그렇게 무수한 영화를 냈다는 건 스토리텔링의 능력은 인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네.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부럽습니다. 네. 저도 그런 재능을 갖고 싶습니다. 그 사실 보면 뱀파이어한테 물릴까, 물까, 뱀파이어랑 사랑을 할까, 연애를 할까, 헤어질까 이런 얘기밖에 없는 건데 그거를 그렇게 막 기승전결을 넘나들게 막 그렇게 영화를 냈다는 거는 그래도 스토리텔링의 능력은 있는 건 것 같아요. 그 할런 코벤, 리 차일드, 테스 게리첸 등등 유명 작가들의 이름을 쭉 섭렵하시면서 네. 네. 그 우리 그러고 보니 할런 코벤이나 뭐 리 차일드 뭐 이런 것도 한번 해볼 만한데요. 그죠? 해볼 만하죠. 오. 네. 할런 코벤은 미국에서의 인기나 발표한 작품 숫자에 비해서 한국에는 번역도 상대적으로 좀 덜 되어 있고 이제 여기 있는 작가들이 다 그래요. 할렌 덜 코벤도 유명하죠, 그렇고 한국에서는. 리차일드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팔리는 작가인데 생각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만한 인기는 없는 것 같고요. 그렇죠. 네. 네. 조만간 작가 특집 이런 걸 한번 준비를 해볼까 봐요. 그거 힘들어요. 그거. 작가 특집 하려면 그 양반 거를 최소한 여러 번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냥 한 권씩만 합시다. 우리. 여러분 네. 댓글을 보내주시면 제가 어쨌든 스테프님의 그런 거 요구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네. 네. 지난번에 저 스티븐 킹 특집이나 하루키 특집 이런 거 되게 힘들었어요. 하루키 특집은 그나마 스티븐 킹도 그렇고 우리가 평소에 좀 읽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네, 할런 코벤 뭐 거의 안 읽었기 때문에 특집 하려면 힘듭니다. 네. 네, 어쨌든 스테프니 메이어의 케미스트 저희가 찜해놓고서 네. 한번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님도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의 책 처방 의뢰를 받아보겠습니다. 한혜지님의 의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능이 막 끝나고 대학 갈 준비를 하고 있는 20살의 책걸상 애청자입니다. 이야, 반갑습니다. 네. 아하, 우리의 스펙트럼, 책걸상의 스펙트럼이 뭐 20살. 어마어마합니다. 수능 막 끝나고 한혜지 여성분이시겠죠? 네. 그렇겠죠. 만으로는 10대 여성도 듣는 책걸상. 네, 더 열심히 해야겠네요. 네. 수능이 끝난 뒤 책걸상을 처음 접하게 됐는데 너무 재밌어서 하루에 2-3편씩 몰아서 듣고 있어요. 다음 주에 친구들과 일본 여행을 갈 예정인데 책걸상에서 소개한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일본사라는 책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야, 이미 읽은 거야, 이거. 네. 평소 학교에서 일본에 대해 공부하다 보면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문화를 전수해줘서 우리가 일본보다 우월하다 뭐 이런 고정관념을 심어주는데 그걸 깨뜨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읽고 있는 또는 배송 중인 책들 중에 책걸상에서 소개한 책들이 많지만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저에게 꼭 맞는 책을 추천해 주셨음 합니다. 야, 그리고 괄호 안에 제가 최근에 감명 깊게 읽은 책은 기브앤테이크입니다. 500쪽 분량의 책도 거뜬히 읽을 자신이 있습니다. 오. 이건 JYP 디스하는 거죠. 그리고 평소 YG와 JYP의 독서 습관이나 스타일도 궁금해요. 야, 대한민국의 야. 미래가 밝지 않습니까, 야, 여러분? 진짜. 한혜진이 와. 한번 모시고 싶다. 어떻게 상수동을 한번 놀러 오시겠어요? 예, 상수동으로 한혜진님? 한번 놀러 오세요.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아니 왜냐하면 덕분에 우리가 언제 10대를 보겠어요. 자, 남학생이었어도 그만했겠습니까, YG? 아니 남학생에도 그만했을 것 같아요. 한혜진님, 그러니까 저는- 언니가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밥 사준다는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사회에 첫발 내디듯이. 아니 저는 맞아요. 아니 저는 딱 이렇게 일단은 그 20살의 책걸상 애청자라는 것도 좀 꽂혔고 또 네. 심지어는 읽은 책이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일본사. 네.
학교를 막 졸업했는데 안 가르쳐 준 안 게 가르쳐 준 있다니까 궁금하잖아. 그래서 읽어보신 거죠. 네, 네. 거기에다가 또 가장 이제 내가 인상 깊었던 게 500쪽 분량 그렇죠. 책도 거뜬히 읽을 자신이 있다. 이건 JYP를 딱 겨냥한 디스거든요. 아, JYP도 500쪽 넘는 책, 막 1000쪽짜리 책 이런 것도 봅니다. 재밌으면. 네. 그리고 이 한혜진님이 굉장히 좀 약간 독서의 품이 좀 넓은 것 같아요. 네. 아직 뭐 나이가 많지 않은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친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나이가 많지 않은 분인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이 기브앤 친구 먹기엔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 네. 이 기브앤테이크라는 책도 굉장히 좋은 책이거든요. 혹시 그 JYP 그 오리지널스라고 하는 책 기억나시죠? 네, 책은 알죠. 네, 안 그 봤습니다. 애덤 그랜트라고 하는 미국의 이제 유명한 또 심리학자가 쓴 책인데 그 오리지널스의 애덤 그랜트가 쓴 전작이 기브앤테이크예요. 오. 예. 그러니까 이 기브앤테이크도 이제 약간 경제 경영 심리학 책인데 어쨌든 선뜻 이제 10대 후반이 서점에서 고르기에는 좀 쉽지 않은 책이거든요. 오. 그렇죠. 근데 또 그 책을 또 재밌게 읽었다고 하니까 네. 그것도 저는 또 굉장히 약간 기특하기도 하고 그렇네요. 이분의 독서 리스트가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앞으로 막 더욱더 막 성장할 죄와벌 이런 거 가능성이 나오시는 거 큰. 아니겠죠? 혹시 막? 자, 한혜진님의 책 처방 의뢰에 근데 전 약간의 불만이 있습니다. 네.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저에게 꼭 맞는 책을 추천해달라. 사실 그런 책은 없습니다. 아,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사람은 책을 뭐 꼭 맞는 책 한두 개 읽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많이 읽으면 됩니다. 맞습니다. 아 그러네요. 맞는 말이네요. 많이 읽으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일 좀 이렇게 좀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대학생 필독서 목록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저거 한 권도 안 읽었어요. 고등학생 자랑이다. 필독서 목록. 정말 한 권도 안 읽었어요. 근데 그 대학생 필독서 목록에 있는 책들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다지 별로 신뢰하지 못할 리스트예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안 읽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마음이 안 갔어요. 혜니가 잘한 거예요. 제가 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그 신입생들을 위한 그 의과대학교 학생들을 위한 필독서 목록 100권 만드는 작업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요. 아, 네. 제가 상당히 이제 파격적인 네. 것들을 막 집어넣었어요. 예를 들면 뭐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흔히 이제 요즘 책들 고전 하루키 아닌 소설 것들 이런 거 아니 들어갔으면 좀- 왜냐면 보통 이제 고전 목록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냥 너무 재미없는 거 교수님들이 맞아요. 자기도 안 읽은 책들 네. 그렇게 그런 책들만 집어넣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진짜 제가 읽은 책 중에 재밌는 거 그런 거 위주로 해가지고 그리고 의과대학 학생이면 이런 거 읽으면 좋잖아라고 생각하는 거를 이제 막 소신껏 던졌거든요. 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약간 당황하시면서 그렇죠. 일부는 좀 잘리고 그리고 음. 결국 일부는 좀 반영이 되었습니다. 약간 뭐 정치 사회 도서나 뭐 경제 뭐 그런 경영서나 것도 이런 거 넣고, 추천하셨던 네. 근데 이제 거죠. 제 책도 하나 끼워놓고 이제 이런 그 JYP의 이제 JYP 같은 이런 감각을 가진 분들이 좀 책임 의식을 가지고 리스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리스트 만드시는 분들이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런 리스트에 있는 책을 골라서 읽는 건 절대 저는 그 비추고요. 네. 진짜 제가 보기에는 이 한혜진님이 이미 약간의 책을 고르는 안목이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또 책걸상 애청자시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좀 본인이 좀 이렇게 이런저런 분야의 책을 찾아서 읽는 좀 습관을 들이면은 저는 앞으로 훨씬 더 성장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JYP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독서 스타일을 말씀을 해달라고 또 부탁을 하셨잖아요. 네. 저희 독서 스타일이 그래요. 아. 그러니까 그 JYP나 저나 그냥 일반화를 시키면은 편중되지 않은 독서. 아. 그걸 하려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강박적으로 순서를 정해놓고 책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인문사회 네. 책 한 권 읽으면 꼭 소설책이나 에세이 같은 거 한 권 읽고 네. 그리고 또 다시 과학, 환경, 보건의료 이런 책들, 심리학 이런 책 읽고 네. 그리고 또 다시 소설이나 에세이 읽고 다시 또 인문사회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읽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은 그냥 당장 필요한 분야, 당장 재밌는 분야에 편중되기 때문에 네. 편중되지 않으려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독서를 해온 걸 대학교 때부터 해왔거든요. 오. 지금까지 계속 유지를 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한혜진님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책을 읽을 때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 그리고 자기가 재밌다고 생각하는 분야에만 이렇게 편중되지 말고 좀 다양한 장르의 또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읽는 식으로 좀 이렇게 독서 리스트를 짜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 네. 중간중간에 저희 책걸상도 참고하시고요. 네. 네.
일단 뭐 책걸상에서 소개한 책들 중에서 쭉 들어보고 저거 재밌겠는데 관심이 가면 그거 네. 이제 읽어보시는 거죠. 책걸상에서 소개한 모든 책이 한혜진님한테 다 어울리고 도움이 된다. 절대 그럴 리는 그럴 리는 없습니다. 없죠. 네. 그 JYP는 주로 이제 그 신간 목록들을 쳐다봅니다. 네. 그러면서 무슨 책들이 새로 나왔는지 이렇게 쭉 보는데 뭐 과거에는 그런 눈이 별로 없었겠습니다만 이제 책 좀 읽고 나이도 좀 먹다 보니까 대충 서평 같은 것들 이렇게 쭉 보면 뭐 행간을 좀 읽는 능력, 출판사의 책 소개 뭐 이런 네. 것들 쭉 보고 저자의 이 이력 같은 것도 좀 보고 그다음에 뭐 머리말이라든지 뭐 이렇게 첫 목차라든지 이런 거 이제 책 좀 뒤적뒤적 하다가 판단을 하죠. 요거 볼만하다. 요거 내 거 아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골라내가지고 책을 보는 편이고요. JYP는 솔직히 말하면 약간 편중된 독서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학이 전체 독서량의 한 절반 정도 되고요. 네. 그리고 그 문학 중에는 대부분이 소설이죠. 장편, 단편 소설 잘 안 읽습니다. 에세이 잘 안 읽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두루두루 뭐 여러 분야를 읽긴 합니다만 500쪽 분량 이상의 책도 잘 안 읽잖아요. 잘 안 읽죠. 드물게 읽죠. 볼티모어에서 같은 게 아주 예외적인 경우. 1Q84 이런 거 예외적인 경우죠. 1Q84는 막 한 1,500쪽쯤 되는 책이지 않습니까? 네. 그 이제 경제 경영이나 인문 사회라든지 뭐 그런 계열의 책들을 좀 많이 읽는 편이고 여행 관련 책 많이 읽고요. 그 취미니까. 네. 그다음에 문화예술 분야 책들 조금 보고요. 이제 안 보는 걸로는 이제 과학 분야 책 상당히 적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 사회과학에 비해서 인문 쪽은 잘 안 봅니다. 왜 그 과학책 양자역학 책을 읽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양자역학에 간만에 원리를 하나 아시는. 읽었죠. 네, 네. 그 야구공을 세게 던지면 안 떨어지고 안 뺑뺑 떨어지고 돈다. 뺑뺑 뭐 이런 돈다. 걸 알게 됐죠. 이제. 근데 두 분의 이 노하우는 어쨌든 20대 초반에 가리지 않고 책을 읽으면서 경험을 쌓아오신 덕분에 가능했던 거인 그런 거죠? 거죠. 사실 그렇죠. 네. 네. 왜냐 근데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자기만의 독서 습관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게 이제 저는 독서력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독서력. 그 력이라는 게 힘력자인 힘력자죠. 거죠. 네. 네. 그 독서의 이력이 쭉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독서력, 힘력자도 힘력자가 같이 커지는 커지는 뭐 거죠. 그런 No. 네, 근데 JYP도 시도했다가 포기한 분야도 많습니다. No. 사실 뭐 철학이라든지 네. 네. 그다음에 종교 그렇죠. 네. 관련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뭐 세계사 관련이라든지 그 고대 관련이라든지 기타 등등 많은 분야를 JYP 약한 분야들이죠. 네, 조금 이렇게 시도하다가 안 되겠구나. 이거는 나의 포기해야겠구나. 길이 아니구나. 여기는 내 길이 아닌가요. 이러고 이제 많이 제낍니다. 네. 아니 그리고 이제 네. 한혜진님께 제가 하나만 더 추천을 해드리자면 사실 이제 JYP가 제가 알기로는 독서력을 기르게 된 또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가 JYP가 이제 그 한혜진님과 비슷한 나이대에 굉장히 기발하게도 자기가 읽은 책의 추천 평을 써서 오. 지인들한테 메일을 보내는 메일링 서비스를 했어요. 오. 90년대. 오. 하이텔 시절입니다. 오. 네, 하이텔 시절에. 그리고 저도 20대 대학교를 다닐 때 만났던 선배 중에서 굉장히 글을 잘 쓰시는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한테 제가 선배는 이렇게 글을 맛깔나게 잘 쓰는 비결이 뭐예요? 그랬더니 나는 하루에 A4 한 장씩 글을 써. 매일매일. 네. 하루도 빠짐없이. 그럼 못 따라가죠. 아니 그래서 네.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저도 이제 그 선배를 따라서 매일매일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근데 매일매일 그 A4 한 장을 채우는 글감이 생각이 안 나잖아요. 네. 서평. 아. 예. 책은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읽은 책에 대해서 짧게라도 뭔가 내 생각을 정리해보는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두 가지가 다 되는데 하나는 읽은 책을 그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또 남는 게 있고요. 네. 독서력이 길러지고 거기에다가 덩달아서 글쓰기 훈련이 되기 때문에 글 쓰는 실력도 조금씩 늘어나는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혜진님 같은 경우도 그렇게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하면서 본인의 책 리스트를 만들어가고
독서력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서평 형식으로 정리도 해보면은 글쓰기 실력도 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SNS 아마 하시겠죠, 젊은 세대니까. 네. 그런 데다가 읽은 책 혹은 뭐 산책 이런 거 올리면서 한 줄 쓰고 이런 거 하면은 있어 보이기도 하고 네. 기록도 남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건 많이 하다 보면 막 주변에서 반응이 좀 옵니다. 야, 네가 재밌게 읽었다고 해서 나도 읽었는데 괜찮다. 참 괜찮다, 고맙다, 네. 뭐 이런 거 또 기쁘거든. 네. 그러면 이제 또 더 열심히 봐야겠는 걸, 네. 뭐 이런 것도 되고요. 네. 그러면 나중에 또 직업하고 바로 연결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전공이 뭔지 참 궁금합니다. 네. 놀러 오세요, 한혜진님. 네, 저희 한혜진님한테 책 제목을 하나도 말씀 안 드렸는데 이제 20분이나 지나버렸어요. 이제 저부터 이제 빨리 말씀을 할게요. 네, 책 그러니까 추천을. 저 한 3권 정도 추천을 해드리려고 오. 리스트를 가지고 왔는데 네. 그 중에서 딱 한 권만 일단 말씀을 드리면 그 리처드 니스벳이라고 하는 네. 굉장히 훌륭한 약간 심리학계의 구루 같은 분이죠. 네. 전 처음 듣는 리처드 이름입니다. 니스벳 뭐 생각의 지도라던가 오. 이런 이제 굉장히 이제 훌륭한 책들을 많이 내신 분인데 그분의 책 중에 리처드 니스벳이 진짜 그 한혜진 님 같은 대학생들을 위해서 쓴 책이 있어요. 한혜지입니다. 한혜지님. 한혜진 씨를 좋아하시는군요. 네. 누구였을까요? 21살 때쯤 만나신 분이었겠죠? 한혜진이라는 분은 TV에 나오는 분인데. 그분이시군요. 네. 네, 리처드 니스벳이 이 한혜지님 같은 대학생들의 생각하는 능력을 좀 길러주고 싶다라는 욕심을 가지고 낸 책이 마인드웨어라고 하는 책이에요. 마인드웨어. 네, 부제가 그러니까 원제가 그냥 마인드웨어고요. 이제 부제가 영어 부제가 이제 이 책의 내용을 딱 압축하고 있는데 Tools for Smart Thinking이에요. 그러니까 똑똑한 생각을 위한 도구들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어떤 세상의 여러 가지 사실들을 접할 때 세상을 바라볼 때 가지게 되는 편견들 그런 편견들을 이제 극복하는 법 그리고 또 무의식이 주는 여러 가지 한계들 있잖아요. 네. 그런 한계들에 대해서 자각하는 법 그리고 또 신문 기사라던가 아니면 과학적인 사실들을 이렇게 어떤 식으로 머릿속에 정리를 하는 법 그리고 이제 경제와 관련된 꼭 알아야 될 용어들 네. 예를 들어서 뭐 매몰 비용, 오. 기회 비용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설명 그리고 또 행동 경제학의 여러 가지 통찰들이 주는 네.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는 방법들 같은 오. 것들 그리고 또 통계적인 사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쭉 하나하나씩 이제 여러 가지 사례를 들면서 나열을 해놓은 책이에요. 그 원래 청소년들 용으로 쓰신 책입니까? 청소년들이 아니라 이제 대학생들. 그러면? 그러니까 자기가 대학 교수잖아요. 제 느낌에는 대학생도 청소년이 돼가지고요. 이제는. 네. 근데 요즘 좀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이제 자기가 대학 교수잖아요. 네. 대학 교수인데 갈수록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법이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 노 학자가 되게 안타까웠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수업 시간에 이제 여러 가지 학생들이랑 이야기하면서 평소에 좀 부족해 보였던 것들을 막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걸 보고 이제 편집자 같은 사람이 그러지 말고 그냥 다 엮어서 책으로 한 권 냅시다 선생님. 네. 그래가지고 나온 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한혜진님이 읽어보면은 아마 이제 생각하는 능력이 확 저는 성장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실제로 그 지난 학기에 그 한 대학에서 강의를 한 학기 했었는데 그 수업 시간에 그 수강생들한테도 읽어보라고 권했고 또 읽어본 친구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대학생들을 위한 책인데 혹시 JYP 같은 아저씨가 읽어도 도움이 되겠습니까? 네, 너무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저한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좀 나이브해지는 걸 다시 한번 좀 다잡는 그런 효과. 그리고 책도 별로 두껍지 않고. 그래요? 네. 관심이 가네요. 그리고 내용도 이렇게 또 딱딱 엑기스만 딱 돼 있어서 여러 권의 책을 읽은 듯한 느낌이에요. 이 책 딱 한 권만 읽으면은. 저는 그 생각의 지도 말고는 니스벳 책을 본 적이 없는데 YG가 저렇게 얘기하니까 급 한번 서점 가서 쳐다봐야겠다. 네, 마인드웨어 되게 됩니다.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2016년 8월에 나온 책입니다. 네. 네. 그 뭐 하나 더 가져왔다면서요? 세 권. 네, 세 권 가져왔는데 뭐 제목이라도. 네, 제목이라도 그 찰스 두이그라고 하는 네. 이제 뉴욕 타임스 기자가 있는데 뉴욕 타임스 경제 전문 기자죠. 그 기자가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초 베스트셀러의 저자이기도 오. 해요. 근데 벌써 이 제목부터가 이렇게 사고 싶네요. 그러니까 습관의 힘. 왜 제가 이제 습관의 힘 생각을 했냐면 그 기브 앤 테이크를 재밌게 읽었다고 그러니까 네. 이 습관의 힘 같은 책도 굉장히 재밌게 읽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이제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바른 습관을 가지는 게 얼마나 필요한 일이고, 그리고 또 바른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책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찰스 드위그가 굉장히 유능한 기자이기 때문에 본인의 썰만 푸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례들, 뭐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들, 네. 그리고 또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약간 긍정적인 사례, 부정적인 사례, 그리고 그런 긍정적인 사례와 부정적인 사례를 뒷받침하는 여러 연구 성과들을 잘 버무려 가지고 쓴 책인데, 오. 사실 저는 처음에 약간 편견이 있었어요. 약간 왜냐면은- 자기계발서 같은 느낌이고. 네, 자기계발서 같은 이건 느낌이라서 자기 개발서 맞잖아요. 근데. 자기계발서가 맞는데, 네. 근데 굉장히 훌륭한 자기계발서예요. 노. 그러니까 이제 찰스 드위그가 습관의 힘으로 돈을 엄청나게 번 다음에 1등의 습관이라고 하는 또 책을 냈어요. 시리즈가 나왔군요. 시리즈가 나왔는데 그 1등의 습관이라는 책을 낸 것도 되게 웃긴데 뭐냐면, 자기가 정작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낸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베스트셀러가 되니까 엄청 바빠졌겠죠. 네. 자기 일상이 완전 망가진 거예요.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네. 막 이메일, 강연 요청 이메일은 수십 군데서 오지, 또 막 아이는 키워야 되지. 그래서 와이프랑 이제 계속 충돌이 생기고, YG의 현재 상태가 반영된 멘트 아닐까요?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뭔가 이렇게 되게 네. 이제 막 이 일도 잘 안 되고 막, 그래서 아니 내가 습관의 힘이라는 책까지 낸 저자인데 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지?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그러다가 진짜로 그러면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이 모든 걸 다 정리를 했는지를 한번 또 다시 한번 추적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나온 책이 1등의 습관이라는 책이에요. 네. 근데 저는 습관의 힘보다는 조금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간에 세트로 같이 읽어보면은 이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는 한혜지 씨한테도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습관의 힘이야 뭐 워낙 몇 년 전에 초 베스트셀러였기 때문에 유명한 책인데, JYP는 물론 안 봤습니다만 JYP 같이 이렇게 이미 이 나쁜 습관이 온몸에 인생 전체에 배어 있는 이런 아저씨가 보면 좀 도움이 될까요? 혹시 지금이라도 볼까요? 말까요? 근데 지금부터 습관을 쌓아가셔도요. 20년 동안 하시면 습관이 되죠. 근데 기본적으로 재밌어요. 네. 네, 봐도 된다는 얘기죠. 네, 그냥 재밌어요. 네. 또 이 후보 목록에 또 하나 그러니까 올리겠습니다. 습관의 힘 1등의 습관. 이 재밌습니다. 책처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나면 뭔지 읽어야 할 것 같은 책들의 목록이 자꾸 늘어나서 부담스럽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이죠. 저희의 지향점 아닌가요? 세 권 가져왔다 그랬죠? 하나 더 짧게. 하나 더, 네. 하나 더 짧게. 제목만이라도. 네. 네. 아니 우리가 한 권만 딱 처방하면 그거를 읽고 안 읽고밖에 선택이 없잖아요, 청취자분들은. 여러 개를 막 뒀죠. 이것도 이제 그 한혜지 씨가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하는 이제 새내기 대학생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서 이제 가져온 건데요. 덩컨 와츠라고 하는 사람이 쓴 상식의 배반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되게 20대가 딱 끌려할 제목이에요. 맞아요. 예. 네, 20대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좀 레지스탕스적인 제목을 줘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제가, 우리나라 책의 부제가 뒤집어보고 의심하고 결별하라예요. 결별까지 해야 되나요? 굳이?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의심하라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어른들 그 저 구본영 선생의 그 익숙한 것과의 과의 결별 뭐 이런 거 하고도 떠오르네요. 나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덩컨 아츠가 이제 그 뭐 사회학자이면서도 약간의 그런 네트워크 과학자예요. 그래서 오. 이제 기존에 당연시해왔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그게 과연 당연한 건지를 썰을 푸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연구 성과 그리고 상식이 가지고 있는 함정 등등을 막 파헤치면서 쓴 책인데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권해요. 이제 이렇게 오. 한혜지 씨 같은 분들한테 많이 권하는데, 상식의 배반이라고 하는 책들도 읽어보고 한번 모든 것을 좀 의심하는 그런 즐거움을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막 20살이 된 파릇파릇한 한혜진님에게 이렇게 삐딱한 책을 소개해주면 삐딱한 20살이 되지 않을까요? 아니 삐딱한 책이라니요. 이게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거 이런 거. 이게 오. 지금 저 우리나라에서 저 청소년기를 보내고 이렇게 20살이 되면 뭔가 잘못된 고정관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거 좀 깨줘야 됩니다. 학교에서 또 그런 것들을 또
어쩔 수 없이 많이 주입을 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걸 이제 깨야 되는 거죠. 그런 걸 깨면서 이제 자기만의 독창적인 사고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30대를 맞이하면 또 좋은 어른이 되는 거군요. 그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 책을 보고 여러 가지 주장들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건 사기인데 이 주장은 틀렸는데 말도 안 되는데 개소리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거든요. 네.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다 성숙해지고 가치관도 형성되고 맞아요. 그런 거죠. 수많은 책 중에 쓰레기도 정말 많습니다. 우리 언제 그런 거 하고 싶어요. 명예훼손으로 걸릴까봐 걱정이지만. 야, 많이 팔렸는데 알고 보면 쓰레기인 책 특집 이런 거 한번. 제목을 블랭크로 하고 표지의 스타일만 이렇게 얘기해서. 그거 재밌겠다. 네. 그거 해볼까요? 그 초록색 그 책 있잖아요. 괜히 읽었다가 사기당한 책 특집 제목이 이런 거 10글자인 정말. 아니 근데 책이요. 이제 그거 참 재밌는데 그 뉴욕타임스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뉴욕타임스 북리뷰 섹션 나오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작가 인터뷰가 나와요. 근데 짧은 작가 인터뷰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항상 합니다. 남들은 다 좋다고 하는데 본인이 보시기에는 좀 시원치 않았거나 재미가 없었거나 좀 고평가되었다라고 생각되는 책들이 있습니까? 네. 라고 물어보는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저 작가들이 애둘러서 피해가죠. 그렇죠. 네, 뭐 저는 굳이 뭐 동종업계 사람들끼리. 네. 그런데 이제 또 꼭 찍어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허. 뭐 예를 들어 저는 뭐 누구 책 다들 재밌다고 하는데 저는 끝까지 못 읽겠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저희도 뭐 그 정도로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도서 팟캐스트계 아니, 이단아가 한번 되어볼까요? 말 못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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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희 또 지금 비방용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번도 안 들어왔지만 저희 출판 산업계랑 또 책걸상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아니 우리 이런 마음을 왜 출판사 사장님들은 몰라주는 거지? 미래 파트너십까지 생각하는 이러한 상도덕 넘치는 책걸상. 그쪽이 오히려 전망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 YG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블로그 같은 걸 하나 운영하는데 네. YG가 절대 읽으면 안 되는 책, 이건 쓰레기다라고 이제 딱 낙인을 찍으면 책이 하나도 안 팔리는 거야. 워낙 이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가지고. 그러면 막 그 블로그에는 막 광고나 막 이런 거 어마어마하게 붙을 겁니다. YG가 일주일에 5건씩 선정하는 거야. 쓰레기. YG의 YG 쓰레기. 쓰레기 더미. 쓰레기 책 뭐 5건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네. 아니 책걸상의 작은 코너로 YG 쓰레기 뭐 이런 그러면 그러다가 YG가 쓰레기가 되겠는데요? 그렇겠죠 아마. 네. 그럼 하기 힘들 거예요. 네, 하기 그 쓰레기 힘들어요. 책들을 다 봐야 되잖아요. 봐야 되잖아. 쓰레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기획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JYP도 가져온 책들이 있어서요. 아주 짧게 네. 제목만 좀 알려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막 대학교 새내기라 그래서 막 너무 좀 이렇게 차별하는 거 아닌가요? 자, 저는 세 애정하면서 막 권을 각기 다른 컨셉으로 가져왔습니다. 일단 한 권은 인생을 좀 재미나게 사는데 도움되는 책. 그리고 또 하나는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책. 그리고 또 하나는 실무 능력이라 그럴까요? 앞으로 이제 먹고 사는데 도움되는 책.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권씩 골라봤는데요. 다 유명한 책이니까 한혜진님이 검색하셔가지고 서평, 책 소개 이런 거 쭉 보신 다음에 읽을 건지 말 건지는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재미있게 사는데 좀 도움되는 책으로는 오주석의 한국의 미 특강이라고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아 좋은 책이죠. 정말 오래된 책인데 이거 언제 나왔죠? 한 90년대 2000년대 초반쯤에 나왔던데. 잘하면 한혜진님하고 동갑이겠는데요. 뭐 그럴지도 몰라요. 오주석이라고 그 이제 한국 근데 이게 오주석의 한국의 미 특강이 맞아요.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어요. 2003년에 뭐 청소년 추천 도서였군요. 네. 한혜진님보단 조금 어리네요. 네. 그런데 이게 작년에 다시 나왔어요. 작년 개정판이고요. 8월에. 예. 약간 다시 이제 정장이랑 이런 걸 다 다시 해가지고 다시 나왔습니다. 예. 그 하여튼 그 2000년대 초반에 아주 꽤 베스트셀러였고요. 책도 다시 나왔다고 하는데 일단 이 책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그 한혜진님 가봤는지 모르겠지만 국립중앙박물관이라든지 네. 뭐 리움이라든지 뭐 전국 각지에 있는 국립박물관 이런 데 가서 보는 그 옛날 그림, 글씨 이런 거 보는데 재미가 생깁니다.
뭘 모르니까 우리가 재미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냥 미술관 다 가는 소 거. 그림이고 물 그림이고 나무 그림이고 그러니까요.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서구림이고. 오주석의 한국의 미 특강 이거는 강의하신 내용을 그 그림과 함께 이렇게 한 거라서 아주 술술 잘 읽히고. 오. 그러니까 이 오주석 선생님이 이제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사를 오랫동안 하셨어요. 아. 근데 이제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자기는 진짜 몰라주고. 여러 가지 고려해가지고 전시를 해놓는데 이제 해니 같은 분 와가지고 이렇게 이건 또 무슨 물그림인가, 그러니까요. 이건 또 무슨 산그림인가. 자, 이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즐거움 중에 하나가 이제 미술관을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이제 옛날 미술도 있고 뭐 현대 미술도 있고 하지만 한혜진님도 앞으로 이제 전 세계 곳곳에 여행도 많이 다니고 하면은 이제 미술관들 가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냥 가면 재미가 없어요. 네. 루브르에 가보십시오. 재밌나? 뭘 알고 가야 재밌거든요. 가서 모나리자만 30초 보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미술 관련 책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은데 일단 우리 거부터 한국의 미 특강을 보시면 우리나라 옛날 미술품들을 볼 때 뭘 봐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좀 하면서 이거 괜찮은데 이 실물이 간송미술관에 있다고 한번 가볼까 뭐 이러면서 이제 아주 평범한 남들 다 하는 놀이 말고 네. 미술관 나들이 같은 거를 조금 시작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드리고요. 오주석 선생님은 참 일찍 돌아가셨는데 아마 백혈병인가로 돌아가셨는데 맞아요. 네. 50세가 채 되기 전에 돌아가셔서 안타까운데요. 하여튼 이 오주석 선생님의 한국의 미 특강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올바른 가치관을 성립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책 JYP가 평소에도 애정해서 전에도 한번 소개드린 것 같은데 마이클 샌델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자,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으면 다 못 읽습니다, 보통. 네. 그리고 마이클 샌델 유명하다고 해서 읽었는데 재미가 없네 이러고 네. 이제 되거든요. 근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읽으시면 마이클 샌델 되게 재밌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다른 책도 한번 읽어봐야겠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샌델 교수의 책 중에 제일 재밌고 제일 잘 읽히는. 그리고 20살 때 아마 뭐 교양을 쌓고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하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가이드가 될 수 있는 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끝으로 먹고 사는 데 도움되는 책으로는 네. 현대는 이 콘텐츠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네. 자기 PR의 시대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20살들이 가장 부족한 능력 중에 하나가 논리적으로 재미있게 글쓰기. 네. 그래서 역시 YG나 JYP가 애정하는 그 스티븐 킹의 그 유명한 고전 유혹하는 글쓰기. 그거 한번 읽어봐라. 네. 작가 지망생이 아니라도 좋다. 유혹하는 글쓰기를 보고 자기소개서라도 좀 제대로 써보자. 하다못해 리포트라도. 그러니까요. 네. 그런 그리고 마음으로. 대부분의 글쓰기 책이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글쓰기 책이 재미없다는 건 쓴 사람 책임이죠. 네. 글쓰기에 대해서 알려준다는데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이제 유혹하는 글쓰기는 스티븐 킹 소설만큼 재밌어요. 오. 네. 자, 한혜진님, JYP와 YG가 각각 3권씩을 던졌는데요. 그 중에서 뭐뭐를 읽으시거나 읽으실 예정인지 나중에 또 댓글 남겨주시면 네. 저희가 기쁘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혜진님 그 저희 라디오 골뱅이 doc.co.kr 이메일 주소로 이제 주소하고 성함하고 연락처 보내주시면 저희가 책 선물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G가 선물한다고 그랬나요? 아, 원래 책 처방 참 네, 되신 저희 선물 분들께 있습니다. 선물 드리죠. 네. 네, YG의 책들 중에서 하나, JYP의 책들 중에서 하나 골라서 받고 싶은 책 알려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책 처방은 여기까지 하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